인생 뭐 별거 있나요? 옛날 어느 고을에 착한 심성을 가진 한 여인이 무뚝뚝한 남편과 살고 있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은심이었다. 은심이는 혼인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아이가 없는 것을 남편은 은심이 탓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고 남편은 점점 밖으로 돌기 시작했다. 은심이 역시 이 모든 게 자신의 탓 같아서 그저 참고 견딜 뿐이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절친한 친구와 장사를 하기로 했고 그것을 위해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남편은 사는 집과 밭 한 마지기만 빼고 가산을 모두 정리해서 장사 미천으로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한양으로 가기 전날 밤. 이제 내일 한양으로 올라가면 부부는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었다. 남편이 최근에는 아내를 홀대해 왔기에 한양에서 일부러 아내를 보러 내려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편은 그동안 쌓인 아내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오랜만에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날 은심이는 뱃속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시간은 흘러 남편이 떠난 지 이미 반년이 되었다. 그동안 남편은 소식 한 번 전해오지 않았다. 그러다 어찌 들려온 풍문에 의하면 남편의 장사는 잘 되지 않는 듯했고 거기다 기생집을 드나들며 매일 술독에 빠져 산다는 것이었다. 은심이는 남편의 성공과 무사한 일을 위해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나고 인편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왔다. 그것은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다. 복중의 아이는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고 유복자가 된 것이다. 은심이는 아이를 생각해 힘을 내고 정신을 부여잡았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났다. 여인 혼자 힘으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쉬울 리 있겠는가. 은심이는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가며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죽을 힘을 다해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제 너머 산 중턱에 사는 김서방이란 사람이 자고 있는 은심이와 아이를 함께 보쌈 해간 것이었다. 은심이와 아이는 김서방의 집 방 안에 도착해서야 풀려났다. 은심이는 아들을 꼭 껴안은 채로 둘러보았다. 눈앞에는 덩치 큰 낯선 남자가 있었고 아랫목에는 갓난아이 하나가 눕혀져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왜 나를 이 밤에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요? 부인, 놀라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사정이 급해서 그만. 이 아이를 봐주십시오. 며칠 전지 어미가 죽고 여태 아무것도 먹이지 못했어요. 아기는 젖을 달라고 울어대는데 가난한 살림이라 젖줄 사람을 구할 수도 없어 이렇게 부인을 보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아이에게 젖을 좀 주십시오. 뭐요? 아무리 사정이 급하기로 서니 아이와 함께 있는 아녀자를 보쌈하다니 만약 그 과정에서 내 아이가 다치기라도 했다면 어쩔 뻔했소. 이렇게 무식하고 배려 없는 사람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하는 것이오? 아이고, 내가 잘못했소. 자식이 굶고 있으니 내가 돌았나 봅니다. 제발 저희 갓난아이한테 젖 좀 주시오. 은심이는 화가 나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밤이 야심하고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며 자신의 아이와 함께 있다는 것이 행동을 조심하게 했다. 또한 남자의 행동이 밉기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어미로서 굶고 있는 아이를 생각하니 불쌍하기도 했다. 은심이는 돌아앉아 김서방의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 잠시 시간이 흐르자 김서방은 보쌈을 메고 와서 힘들었던지 아니면 그동안의 마음고생 때문인지 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 틈을 타 은심이는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몰래방에서 빠져나와 산 아래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조금 달아나다 뒤를 돌아보니 김서방이 방문을 열고 나와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은심이를 발견하고 쫓아오는 것 같았다. 산중이었지만 마침 보름날이라 도망가는 모습이 잘 보였던 모양이었다.
김서방이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니 은심이는 더 발걸음을 재촉해 빨리 달아났다. 다급한 마음에 김서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도 않았다. 사실 김서방은 잠깐 졸다 일어나 보니 방 안에 여인과 아이가 사라진 것을 눈치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인가 하고 밖에 나가보니 여인이 산 아래가 아니라 벼랑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이다. 아무리 보름날이라 주변이 훤하다고 해도 낯선 산중에서 길을 제대로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닌데 벼랑 쪽으로 가고 있으니 누가 봐도 위험해 보였다. 위험하다고 소리쳤지만 여인은 도망가느라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김서방은 서둘러 여인을 쫓아갔다. 그러다 그만 자신이 벼랑에서 발을 헛디뎌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말았다. 은심이는 뒤쫓아오던 김서방이 벼랑으로 떨어지는 걸 보았다. 김서방이 죽었을 거라 생각했고 그 순간 홀로 남을 김서방의 갓난아기가 생각났다. 은심이는 놀란 마음을 추스리고 김서방의 집으로 돌아가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김서방의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그날부터 은심이는 두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다. 데려온 아이도 키우다 보니 정이 들기 마련이고 그 아비가 죽었으니 자신이 이 아이를 거두기로 결심했다. 은심이는 아이의 눈을 보며 말했다. 업둥아, 업둥아, 이제 내가 네 어미다. 하루는 지나가던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김서방의 아기를 보고 말했다. 애기가 또 있네. 그 애기는 누구요? 예, 업둥이에요. 아이고, 새댁이 젖먹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누가 간밤에 문 앞에 업둥이를 놓고 갔구먼. 옛날부터 업둥이는 복덩이라고 했어. 복덩이가 왔으니 잘 키워봐. 새댁이 힘들겠네. 내가 삶은 고구마라도 좀 갖다 줄게. 있어봐. 한편 죽었을 줄 알았던 김서방은 살아있었다. 절벽으로 떨어졌지만 바닥에 바로 떨어지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김서방은 산속에서 사흘을 누워있다가 겨우 몸을 추슬러 집으로 왔다. 김서방의 머릿속은 갓난아이 걱정으로 가득했다. 사흘이나 배를 골았으니 울고 있거나 지쳐 잠들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급하게 집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아기는 집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김서방은 곧바로 그 여인 은심이의 집으로 가보았다. 집안을 몰래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여인이 김서방의 아기를 안고 있었다. 여인은 아기와 서로 눈을 맞추고 아기도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 아, 세상에 이렇게나 고마울 수가. 보쌈했던 것을 반성하고 여인에게 가서 사죄했다. 아니, 당신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군요? 그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부인, 저의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아기를 친자식처럼 보살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데려가서 어떻게 해서든 키우겠습니다. 아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은심이는 아기가 걱정되어서 생각 끝에 말했다. 젖줄 사람도 없는데 지금 아기를 데려가서 어쩌려고요? 아기는 아직 젖을 뗄 때가 아니니 나중에 젖을 때거든 그때 데려가세요. 김서방은 은심이의 말을 듣고 너무나 고마웠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인께서 저희 아들에게 젖을 주는 대신 제가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날 이후 김서방은 아침 저녁으로 은심이의 집을 오가며 장작도 해주고 농사일도 해주었다. 은심이는 김서방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금씩 또 조금씩 열렸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김서방이 자식을 위해서 보쌈을 했던 것이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일이 생겼다. 이웃 고을의 어느 양반이 장정들을 시켜 부인을 보쌈에 오라고 보낸 것이다. 너희들은 누군데 이러는 것이냐?
누군지는 알 것 없다. 어서 우리랑 가자. 자, 어서 자루를 씌워라. 그때 김서방이 나타났다. 김서방은 평소에도 애들을 키우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은심이의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도둑이라도 들까 보쌈이라도 당할까 걱정되어 그렇게 밤에도 집 주위를 자주 오가며 경계를 했던 것이다. 그러다 다행히 제때에 맞추어 보쌈온 장정들을 막아 설 수 있었던 것이다. 네 이놈들 어림없다. 네 놈은 누구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간 김서방이 머뭇거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은심이가 소리를 쳤다. 이분은 내 남편이다. 그 말을 들은 김서방과 장정들은 깜짝 놀랐다. 장정은 그 말을 듣더니 곧바로 보쌈하는 것을 포기했다. 서방이 있었구나. 다 틀렸다. 돌아가자. 그들이 떠나자 은심이는 당황스럽고 또 쑥스러워졌다. 장정들을 물리치려고 얼떨결에 김서방을 남편이라고 해버렸지만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쑥스럽기는 김서방도 마찬가지였다. 은심이가 자기를 남편이라고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저 사람들에게 당신을 내 남편이라고 말했으니 곧 소문이 날 것입니다. 뱉어버린 말을 돌이킬 수도 없으니 큰일이네요. 은심이는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되자 생각을 해봤다. 그동안 김서방이 해왔던 행동이나 심성을 봤을 때 김서방의 됨됨이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죗값 대신이라고 하지만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주는 것을 보며 심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알게 모르게 정이 들었다. 더구나 남편이 죽은 이후 남정네 한 명 없어서 썰렁했던 집안에 김서방이 드나들며 일해주는 동안 처음으로 맘 편히 지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은심이는 큰 마음을 먹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부터 진짜 제 낭군이 되는 것은 어떨는지요? 예? 김서방은 부인의 말에 깜짝 놀랐다. 저는 그렇게 되면 저야 고맙게 하지만은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맘 편히 사는 거죠. 어떠세요? 싫으세요? 아니요, 좋습니다. 좋아요. 최고로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그날부터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았다. 남편이 된 김서방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은심이는 업둥이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을 베풀며 잘 키웠다. 아이들도 어느덧 서당에 다닐 정도로 컸다. 아이들이 글을 읽는 것을 보며 부부는 행복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저렇게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란 것이 다 당신 덕이요. 아니요. 그건 다 업둥이가 복을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복을 갖고 왔다니요? 업둥이가 복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 옆집 아주머니가 해준 얘긴데 업둥이가 복덩이라는 옛날 말이 진짜였다니. 그때는 걱정만 앞서고 믿지 않았지만 살아보니 이제 알겠어요. 정말 복덩이였어요. 업둥이 덕분에 당신같이 이렇게 좋은 남편과 인연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은심이와 김서방은 두 아이와 함께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